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스, 서베어 어큐트 레스퍼러토리 신드롬. 2009년 3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시작한 신종플루, 나블 스와인 오리진 인플루엔저 해이.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 미들 이스트 레스퍼러토리 신드롬.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19, 그리고 해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은 환경에 따라 모습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한 번에 퇴치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의 원인균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란 대체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는 다른 병원체와 달리 우리 몸 속의 세포 안에서 증식합니다. 세포는 400배 이상의 배율로 관찰하여도 그 모양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요. 이처럼 바이러스는 주로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세균보다 더 작은 존재이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과 핵산만을 갖춘 채 나머지는 외부 생명체의 세포에서 얻게 됩니다. 스스로는 번식을 하지 못하지만 숙주 세포에 침투하면 숙주의 효소와 세포기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며 급속히 증식하게 되는데요. 생물 밖에서는 평범한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 최고의 무기는 자가복제입니다. 바이러스가 생물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세포의 거의 모든 통제 권한을 자기가 쥐락펴락하며 한번 복제되기 시작하면 경이로운 수준까지 순식간에 복제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우리 몸의 세포까지 죽여야 하므로 없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몸은 특별한 면역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 몸속에 들어온 낯선 물질을 항원으로 보고 이런 항원으로 인식한 물질과 맞서기 위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항원 항체 반응, 항체가 항원을 결합하는 반응을 통해 항원을 분해시켜 우리 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체가 언제나 항원을 이기는 것은 아닌데요. 항체는 일단 저기 몸 안에 들어온 이후에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늦게 만들어지거나 항원보다 약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거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에 개인위생과 면역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신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병원균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커브는 일반적인 감기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 머지커브 및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즈커브과 같은 중증의 질병에 이르는 질병을 일으키는 대규모 바이러스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nCoV는 인간에서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균주인데요. 2002년 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즈커브는 숙주인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습니다. 사양 고양이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루악, 인도네시아어로 사양 고양이라는 뜻, 루악 커피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는데요. 루악 커피는 사양 고양이가 먹은 뒤 소화기관을 통과한 커피 열매로 만드는 커피로 고소한 풍미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머지커브 역시 숙주인 박쥐에서 중간 매개체를 통해 유전자 재조합을 거친 뒤 사람을 감염시켰는데요. 이처럼 동물과 사람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의 숙주를 거치면서 생깁니다. 박쥐 같은 숙주에서 곧바로 사람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부분 호흡기 내 세포에 결합하는 단백질 부위가 변형되면서 이종 간의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결합 부위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데 중간 매개체 안에서 바이러스의 DNA 일부가 다른 DNA와 섞이면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사람의 호흡기와도 결합 가능한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종간 감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한국화학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자로부터 분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정보 분석 결과 사스와 유사도가 96.3%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알려졌으나 유전체 유사도가 퍼센트 단위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사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는 크기도 작고 복제 주기가 짧아 빠른 속도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용해 번식하므로 바이러스만 단독으로 배양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의 변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파력이 강한 특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병원체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감염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인류의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인수공통 전염병은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